자, 이론 시간도 끝났고요. 기초반도 요약반도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반이라고 왔는데 뭐 기초반 문제랑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내용상으로 좀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시험이 조금 연기됐죠. 9월 달에 보시나요? 뛰어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탄이.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일 1차 시험은 다 통과하신 건가요? 1차 시험? 1차 시험 보죠? 안 보여? 왜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고 또. 시험이 연기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생 좋아요? 좋다고? 저는 시험이 연기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공부할 시간을 많이 줄수록 시험은 어렵겠죠. 응? 내년 또 시험제도 변경될 예정으로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어 공인이 5개더라고요. 영어 공인 성적 내는 게 뭐, 탭스도 있고 토플도 있고 토익도 있고 2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 700점만 넘으면 되십니다. 기준이 700점만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제도 변경이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영어보다는 그 논의되고 있는 게 1차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총칙이 있어요. 1차 과목에. 민법 총칙에서 과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영어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우리 변호사 시험이 1과목이잖아요. 제1교시 시험 과목. 걔가.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내년에면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1번이 제도 개선이 있고 2번이 내년도에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올해 국회가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될 법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개정이 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보험업법이 바뀌고요.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도 시행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질병상해 간병보험 있죠.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이 많이 바뀔 거예요. 약관이. 거기다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는데 뭐 6월 달부터 당장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의만 되고 있는 것이 시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년쯤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아마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분 자동차보험 뭐 교재를 기본서를 많이 읽으셨으니까 음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조치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 면책 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기 부담금이 지금 30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상향되고 면책이긴 한데 자기 부담금 1억 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올해부터 해서 잘못 삐끗했다가 내년에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네. 이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아마 그 제도 바뀌기 전에 손사를 조금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예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험업계라든지 손사업계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 되면 시험 제도가 바뀌면 많이 합격을 못 할 거니까 미리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뽑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문제는 좀 어려워질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 빼고요. 자동차 보험은
이슈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인터넷 뒤지라고 한 달에. 뒤졌어요? 안 뒤졌겠지. 뒤졌어? 안 뒤졌겠지. 뭐 뒤질 리가 없겠죠. 여기 와서 보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막을 수가 없네. 우리가 문제풀이반 들어왔죠? 이거 문제풀이반 끝나면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문제풀이반은 그냥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거고요. 모의고사하고는 제가 만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락만 채점해요. 과락만 채점하는데 안 보셨을 거예요, 다들. 보이나 지금?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말고 종합법률정보 있을 건가?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종합법률정보.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종합법률정보.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떠요. 이제 판례 찾는 겁니다. 너무 글씨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 다른 반에서? 저 글씨가 너무 조금씩 잘 안 보입니다. 이게 100 사이즈인가?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있죠? 이게 클릭 뭐 이게 또 이게 뜨면 안 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럼 이렇게 뜹니다. 판례들이 쭉 뜨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해드릴까?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크롬은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 보여요? 이제? 앞부분에 아까 그 리스트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는 법령을 찾는 거고요. 요거는 판례를 찾는 거예요. 맨 윗부분에 있는 법령 찾는 거는 법제처나 국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그래서 요 키워드에다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넣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치셔도 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조금 범위가 넓게 나와요. 판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 어디 갔어? 법원 신급별로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법원 신급별로. 그러면 대법원, 고등법원 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최근 판례가 언제 거예요? 2019년도 8월 14일이죠? 최근 판례는. 그럼 여기까지는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회했는데 여기 판례 하나가 떴다. 여기 위에 뭔가 하나 떠 있어. 2020년도.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걔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의료 뭐죠? 우리 구상에 관련된 판결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의료에 관련 의료기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료기관. 이게 보험회사가 2019년도에 병원과 보험회사 간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비급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2019년도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죠. 여기도 보시면 구상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진료 수가죠.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운행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2019년도 4월 25일 판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2019년도 4월 25일 판결에 피제 근로자 이렇게 산재 받은 근로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게 작년 10점짜리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제 교재 나오죠. 산재하고
산재는 자 면책 규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산업재해인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구상할 수 있는 유형이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 책에 나오잖아. 산재하고 자부하고 비교하는 표 있었죠 옛날에. 제 책에 보면 뭐가 구상이 안 되죠? 뭐가 하나가 비잖아. 자부하고 산재하고. 어르신 뭐였지? 네. 자부하고 산재하고 항목이 다른 게 하나 있지. 네. 위자료는 구상이 안 돼요. 이게 고판결이에요. 위자료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왜? 산재에서 안 주니까. 그게 요 판결이에요. 이게 10점짜리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판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심사 한 거고, 요거는 운행자에 관련된 겁니다. 양수인의 운행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것도 진료 수가죠?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요것도 진료 수가일 겁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의료기관 이렇게, 얘도 진료 수가죠? 계속 진료 수가만 나와요. 1년. 진료 수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계산 문제가 우리가 병원이 아니잖아. 보험회사지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왕증 기여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2018년도 나왔죠? 2018년도 10점짜리 시험 문제예요. 이게 도난 운전, 무단 운전 하는 거고요. 여기 진료 수가. 여기 있죠. 위자료 청구권을 대여할 수 있는데 똑같이 나왔죠. 17년도 18년 동일하게. 같은 판결이에요. 여기 작년 2017년도 9월 달에 나온 2017년도 시험이 몇 달에 있겠어요? 8월에 있죠. 이렇게 시험 끝나고 판결이 나온 건 9월 달이니까. 9월 26일 날 선고됐으니까 이 사이트에 등록된 거는 한 11월 달쯤 됐을 거예요. 이게 2018년도 40점짜리 문제입니다. 내가 맨날 얘기했죠. 지게차. 이게 18년도 40점짜리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지게차 대신 뭘로 나왔죠? 사다리차로 나왔죠. 네. 지게차하고 사다리차만 차종만 바꾼 겁니다.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015년도에 똑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때는 사다리차가 나와요. 근데 2016년도에 무슨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차를 사다리차에서 싹 바꾼 게 있잖아. 포크레인으로 바꿨죠. 차를. 차만 바꿔, 차만. 사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올해 뭐 나올까 나 오늘 아침에 어저께도 찾아봤는데 그 다음 나온 판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슈가 없다 이제. 그럼 우리도 의료 수가 갖고 싸울까? 의료 수가 갖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연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교재에 있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9년도에 계속 진료 수가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10점 문제는 내기 되게 쉽거든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뭐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료 수가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논점돼서 작년에 시험 문제로 나온 게 그거죠. 10점짜리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해서 쓰세요. 그래서 그거 쓰려면 제가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차만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10점짜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찍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신도 아닌데 어떻게 찍어? 문제를 못 찍어요, 저도. 대신 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판례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나눠드리는 거 보고 아 얘는 나올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주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보셨으니까 또 얘기 드려야죠 또. 어떤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올해 시험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업무 자료 가보시면 보험 상품 자료가 있어요. 우측 끝에. 이렇게 끌려, 또 잘 안 보이시나? 크게 이렇게 해보시면 최근이 언제예요? 202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관을 보셔야 돼요. 2020년도 1월 6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약관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제3보험 약관입니다.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이 개정됐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셨으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019년도 5월 달이니까 2019년도 8월 달 볼 때 이제 패스가 됐겠죠? 그래서 요거를 개정할게요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표준 업무자료 있는 게 아니고요. 알림 소식 보시면 보도자료 있어요. 제가 보도자료 맨날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 그냥 치시면 돼. 제목을. 자동차만 쳐도 돼요.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얘가. 네. 3월 달입니다. 시행된다는 얘기 없어요, 아직. 이 시행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안 열렸잖아요. 이제 열렸나? 국회 회기가 지나야지 이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 다행히 2019년도 이후에 대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 대인과 관련된. 여기에 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100% 나와요. 이거 책 안 봐도 돼. 이것만 자세히 찾아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 바뀐 게 있죠, 올해. 올해 민식이법이라고 하면서 바뀐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선은 그거 전에 금융감독원 들어왔으니까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아마 더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확대되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볼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금융소비자 포털이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보려면 책 보기도 어려운데, 그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 밑에 소비자 보호 보시면 여기 이금융민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금융민원센터.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민원 신청 보시면 분쟁 조정 사례라고 보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것도 너무 조그만가? 여기 보시면 민원 신청에 분쟁 조정 사례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뜹니다. 사례 하나. 아직 안 떴어요. 이거 뭐야? 책이 안 뜨지? 여기 떠 있어야 되는데. 새 창으로 열어야 되네.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떠요. 여기 우리가 손해보험이니까요. 자동차 보험이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께 최근 거예요? 2014년도 최근 게. 자동차 보험은 이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도잖아요. 그래서 2014년이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이트가 또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손보협회. 안 들어가지. 손해보험협회를 클릭하시면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조그매졌어. 너무 큰가? 차량은 손사 준비하시면 여기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손해보험협회 예요. 자동차 사고비.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 봐. 교통사고 나면 제가 조회하는 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내가 사고 났어. 그러면 휴대폰을 여세요. 그리고 가해자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휴대폰을 열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 화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트면. 사고 장소가 어디예요? 직선도로예요. 사고 장소는 추돌사고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앞차를 추돌해가지고 나는 후행 할까? 선행 할까? 상대차는 선행하자. 그리고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번호가 뜨죠? 도표 번호가 245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뒷차가 A가 80대 20이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의 중과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과실비율 갖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 있어요. 이렇게 뭘 싸우기는. 서로 같이 보고 있는데 화면을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에 추돌차 A가 원래는 100이죠. 근데 A의 중과실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B 자동차의 이 내용들이 나와요. 마이너스 시키는 내용들이. 그래서 뒤에 박으면 추돌 차량이 과실 100%, B 과실이 0% 이게 정상이고요. 지금 245도에 여기 내용들이 보시면 갑자기 얘가 B가 왜 섰는지 쓴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요. 선 이유. 그 차가 정차한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2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 유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후미 추돌이든 아니면 좌회전, 교차로, 신호등 뭐 다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대차, 고속도로, 차대 사람, 차대 이륜차, 차대 자전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재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고 났을 때 혹시 내가 가해자나 내가 피해자일 때 보시라는 거고요. 이거 보시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요 밑에. 요거. 요게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조금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요게. 개정돼서 개정에 돼 있는 요소 중에 적용 순서하고 우선사고 적용 기준하고 가감산 요소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제 책에 이미 수록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교재보나 작년 교재 보시면 이게 개정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 나올 확률이 되게 크죠. 2015년도에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개정되고, 그때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의 앞에 목차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적용하는 거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적용하는 거 다 보려면 아까 도표가 몇 번이었죠? 245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시간 나시면 50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동차 차량 직원이 선생님 과실은 몇 프로예요? 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몇 도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황하겠죠, 상대 선수가. 보험사 직원이. 우리 선수한테 걸렸다. 그래서 과실을 적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싸우지 마시고 물어줄 거 그냥 물어주세요. 요거 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요거 보시면 아마 요거 정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캐치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반 했는데 오늘 문제는 6개 갖고 왔어요. 제가 6개. 그러니까 이게 7번을 하나요? 8번 하나요? 8번? 그럼 7번만 할 거예요. 7번만 할 겁니다. 7번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프린트는 7번 나눠드릴 거고요. 강의는 8번 할 건데요. 1회부터 6회까지는 문제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큰 문제 위주로. 그리고 7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고민 중에 있긴 한데 10점짜리 문제를 100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 100개를 다 풀어야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풀 겁니다. 그 100개를 나눠드리면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 그래서 문제는 한 100개 됩니다. 그물망을 촘촘히 하면 촘촘히 할수록 시험 문제는 안 빠져나가겠죠. 근데 더 촘촘히 하면 할수록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교재로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찍는 문제가 아니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 보고 목차 외우고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본인만의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썰. 남들 썰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과 달리 제가 뒤에다 모음 답안을 적어놨어요. 작년에는 모음 답안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에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던데, 그래서 모음 답안을 뒤에다 달아놨는데 모음 답안이 답이 굉장히 길죠. 지금 모음 답안 수준이 여러분들이 제시한 수준이 목차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4장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4장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 실무 문제 풀이에, 이 문제는 실무 문제 풀이반이잖아요. 모의고사 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반은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립니다. 시험하고 똑같이. 그래서 2시간, 시험이 90분인가요? 90분 동안 푸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싹 걷어서 한번 훑어봅니다. 제 여태까지 경험상 5문제를 다 쓰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문제 풀이, 모의고사 반에서. 한 문제 쓰면 많이 써. 한 문제 쓰면. 연장 10장 나눠드리는데, 이유는 저는 문제를 무진장 어렵게 냅니다. 저도 풀다가 틀려요. 제가 낸 문제를. 문제를 무진장 어렵게 내요. 그래서 옛날에 했지만 저기서 출제할 때 3년 연속 출제하고 합격률이 9%가 10%가 안 됐어요. 10%가 안 되더라고 합격률이. 그래서 잘렸어요. 출제위원회에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반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무진장 어렵게 냅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아마 자동차 사고 이런 문제도 나오나? 할 정도로 문제를 어렵게 낼 거예요. 1차 과목의 보험업법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학을 떼니까 저한테 보험업법은 전략 과목이라고 왔는데 과락을 넘기질 못해 시험 문제 푸는데.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낸다. 그 일부러 그렇게 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반에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오지만 여기에 문제는 제가 만들어 온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6번에 걸쳐서 한 6문제니까 한 50문제 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기출문제도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책에 제 교재에 다 적혀 있잖아. 뭘 기출문제 또 설명해. 기출문제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2019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모든 판결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판결 번호가 적혀 있어요. 원 판결 번호가. 그 문제를 2000년도 이후 판결을 문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모질라더라고요. 50문제 만들려니까 판례가 50개가 안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분쟁조정 사례 2000년 이후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특이한 것들은 고등법원 사례까지 해서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똑같이 내용 읽어보시면 판례 동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판결례 번호가 있는데요. 아까 그 홈페이지 가셔서 그 사건 번호만 치시면 판결이 쭉 뜨거든요. 원문이, 전문이.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 보면. 그래서 문제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맨날 제가 인트로 시간에 얘기하는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맨날. 여기서부터 요게 여러분들 뭐예요? 답안 쓰는 순서라고 제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답안 쓰시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빼먹는 게 항상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 빼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동사만 있어. 때렸어, 만 있어. 때렸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니까. 답안 보면.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A가 없어, 주어. 여러분 답안 쓰다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고 또 하나 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 쓴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한테? B가 없어, B가. 목적어가 없어요.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겠죠.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희 입사했을 때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너는 유치원 어디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짝대기도 못 끊으니까. 마침표, 쉼표도 못 적는다고 자 가지고 맞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답안 채점해 보니까 이게 없어. 없으면 감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써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갑보험사는 B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 갑보험사는 B에게 얼마 지급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없이 지급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점인이 뭐라 그래? 너는 내년에 시험 봐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겠구나. 그래서 그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서 외우시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피보험자 반드시. A는 무슨 피보험자다. 그래야지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그걸 끝나면 면책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면책 규정이 없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나와 있는 가입사항, 보험 가입사항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특약을 찾아요. 특약은 반드시 나옵니다. 100%. 그거 나와야지 맨 먼저 뭐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지급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냥 대충 적은 답안이라고 한 것들도 보면 전부 다 100% 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 안 따라서 내가 시험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이 순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적으시면 돼. 안 떨어집니다. 붙을 확률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응? 붙을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점만 써주시되 들어갈 말들은 정확하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100%또 매번 얘기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용어는 그대로. 제가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싫어하는 말이 그거죠. 깊이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지. 깊이가 뭐야? 예, 김영 피보험자인데 깊이라고 쓰지 마시라고. 면책사항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거야. 얘가 6.25 때 태어났나? 6.25 때 공부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관에 나와 있는 말을 써주려면 그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기초반인가 이론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이 답안지 보면 얘가 보험회사 직원인지 손사 직원인지 독립소사인지 거의 판단해요. 경력이 몇 년 좀 됐겠구나까지 나와. 답안 쓰는 문구 보고. 근데 문구 봐서 얘가 실무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점수가 작게 듭니다. 생각보다. 한 번 더 봐요, 답안지를. 그리고 답안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얘가 어느 보험회사 출신인지도 나와. 쓰는 용어들이 회사마다 조금 있잖아요. 쓰는 용어들이. 그래서 학생이니까 되도록이면 약관 내용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되도록이면. 학생 수준에서. 그리고 합격률을 보시면 옛날에 심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90%, 학생이 10%였어요. 합격률이. 근데 요즘은 조금 학생들이 올라갔더라고요. 보험회사 직원이 한 60% 되고 학생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 됐어요. 되도록이면
2014년도 이후에 한 2018년도까지 보험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서 새롭게 볼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용어들을 자기 나름대로 쓰다 보니까 신경질이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학생 위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용어는 그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는 뭐 이론 강의할 때 약관 용어 쓰지 우리 실무에서 쓰는 용어는 거의 안 써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지는 이거 미래보험권인데요.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학원마다. 어디는 29라인 줄이 있고요. 어디는 30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시험장 가가지고 줄을 안 셌을 거 아니에요, 저도. 시험 보면서 줄 센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30줄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30줄 정도. 그래서 30줄이고요. 10점당 문제는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률을 몇 번 지금 처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답안을 썼는데 10점짜리를 여기다 한 장 써야 돼, 한 장을. 10점짜리 여기다 딱 세우려니까 30줄을 다 쓰니까 너무 빡빡하잖아.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답안 썼어. 답안 쓰면 그 페이지 넘기세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또 문제 쓰지 말고 또 문제 2번 이렇게 쭉 쓰지 말고 요 정도 쓰면 그냥 문제를 답안 넘기세요. 그리고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 게 있어. 그죠?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 게 있으면 한 페이지를 넘겨놓고 문제 다음 문제부터 쓰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한 장은 비워놨잖아. 거기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배상 책임이나 제3보험도 문제가 큰 문제가 있고 큰 문제 안에 배점들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큰 문제 위주로 장을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큰 문제 위주로 장을 끊으라고. 여기 문제 1번 쓰고 문제 1번이 쭉 썼어요. 여기다 세부 문제 여기다 문제 1-1 10점짜리 여기다 썼어. 그래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끝났다. 그럼 문제 2번은 뒷장에다 쓰시라고. 앞에다 이어서 쓰지 마시고. 보기 되게 안 좋아요. 채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큰 문제 위주로 장을 나누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 장당 1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점. 문제 순서를 바꿔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왜 그랬냐. 그 모의고사반 때 답안 쓰실 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문제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쓰시면 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다 문제를 요약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 1 문제를 요약을 합니다. 한두 줄 정도의 문제 요약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문제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채점하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다음 뭐 채점자도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질이 막 나거든. 그 신경질이 나면 날수록 점수가 짜요. 해피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항상 두 줄 쓰고 한 칸 비우고 두 줄 쓰고 한 칸 비우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려면 또 하나 보여드릴까? 뭐 어디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아이씨 습관이 들어가죠.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알림에 그냥 보도자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보도자료 아무나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별점 보도자료 이렇게 되냐. PDF로 볼까요? 보도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도자료가 길어봤자 세 줄이에요. 세 줄이고 한 칸 띄고 두 줄 쓰고 한 칸 띄고 세 줄 쓰고 길어봤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두 줄 쓰고 한 칸 띄고 두 줄 쓰고 한 칸 띄고 한 줄, 두 줄 쓰고 한 칸. 길어봤자 세 줄이니까 이게 답안 형식이에요. 답안 형식.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제 기출문제집에 보면 동그라미 글 머리표가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이렇게 순서. 그리고 머리표. 보도자료 한 두세 개 보시면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나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좀 보기 좀 깔끔하잖아요. 글자 크기는 좀 크게. 얘는 16포인트예요. 폰트 크기가. 보통 우리 대학생들이 레포트 쓸 때 몇 포인트로 써? 몇 포인트로 써? 예. 아래 한글 11에서 12 정도 써요. 대학생들이. 그럼 몇 줄 들어가요? 그 안에? 안 세봤지? 24줄 들어갑니다. 24줄. 대학 교재에 있는 글자 크기가 6포인트, 6포인트. 대학 교재. 제 책에 있는 포인트가 13포인트입니다. 11.5인가? 포인트. 얘는 16포인트예요. 이 글자 크기가. 요 정도 맞춰서 한 페이지, 여기 10점이야. 글씨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이 보면 제 책의 기출문제는 글자가 빽빽하던데요. 그러더니 그거 언제 다 써요? 못 써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이니까 그렇게 써준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안 돼. 100% 합격은 해. 근데 그 시간에 다 못 써. 하루 주면 할 수 있어요. 시험을 하루 주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쓰시는 요령은 어떤 분은 돈 받고 강의하더라고. 이건 답안 쓰신 요령은 스킬이에요, 스킬.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까만색 글씨로 써 있죠. 파란색 쓰지 마세요. 그 응시 요령에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죠? 파란색 쓰지 마시라고. 근데 생명이라 파란색 글씨 잘 안 보여. 눈 아파. 검은색만 쓰시면 돼.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아마 다음이 이제 1번 문제일 거예요. 어휴, 길죠? 문제가 길어요. 자, 문제를 쭉 여러분들 한 2초간 읽으신 다음에 난 풀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앞에 나서 풀기로. 내가 강의를 줄게. 이 문제는 혹시 뒤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2015년도 12월 24일 날 판결입니다. 문제 볼까요? A는 가폼회사의 2020년 1월 A는 해설은 뒤에 책에 다 있어요. 해설은 다 있습니다. A는 가보험사의 2020년 1월경에 자동차 보험 계약 이렇게 가로 열고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담보 이렇게 나옵니다. 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 3월 1일경에 A가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 영업소 직원 B에게 매도하고 B에게 매도했고 이게 양도가 한 거죠? 양도. B에게 매도했고요. 같은 날 교체 약관에 따라 갑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P보험 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 차량 교체하고 얘가 차량을 A를 갖고 있는데 A를 B한테 매도하고요. 얘 차량을 B로 바꿨다는 거예요. 차량을. 우리 새 차 살 때 새 차? 중고차? 차 살 때 그러잖아. 내가 갖고 있는 차 주고 저도 차 살 때 그랬거든요. 그거 공제하고 네가 인수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을 완료했대요. 얘가 완료했다. 소유권을 끝냈어. 소유권을 이전 완료. 오케이. 승인도 받았대요. 승인도 받았다고 나오죠. 승인. 승인을 얻어 이렇게 돼 있잖아. 승인. B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등록 안 했대. 얘가 인수했겠지만 내가 이 차를 몰 건 아니잖아. 영업사원이. 나도 팔아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다시 C한테 파는 거야. 차를.
중고차 수출업체인 C에게 매도해 있고 C는 역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직 안 했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했대. D. 그러니까 C가 사장님이고 D는 종업원이 뭐라고 그래? 근로자. 인 거예요. 종업원인 D는 이 사건 차량을 차고지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 중앙선을 침범해서 E가 몰던 차량을 또 2도 나와. 2가 몰던 차량, 이게 을보험사에 들었대요. 2가 몰던 차량을 전담보로 가입했을 때도 충돌하고 D가 부상하고 2가 몰던 차량에 탑승이던 E와 배우자 F가 현장에서 사망했대. 이게 F도 죽었대요. F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맨날 피해보험자 개별 적용하면 E하고 F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죠? 얘는 사망. 사망하면 반드시 제가 뭐 그리라고 그랬죠? 가계도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 가계도를 찾아봐야 돼 이제. 그래서 E와 F는 유족으로 G와 H가 있대요. 자녀가 이렇게. F는 운전면허가 없어 평소에 운전하지 않았대요. F가 운전면허가 없대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문제 제목을 뭐라고 하겠어요? 갑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 기준에 산출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40점짜리. 그럼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야? A, B, C, D, E, F, G, H죠. H까지 나왔죠? H까지. 저희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는 H를 좀 넘습니다. 응? OP까지 나와, 막 S도 나와 사람이. 응? 그러면 백지가 여러 장 필요할 거야 아마. 그리다가 나도 잊어버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되게 쉬운 문제죠? (2015년도에) 이 판결이 나오고요. 2017년도인가에 아마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10점짜리.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걸린 조항들이 되게 많아요. 약관이 거의 다 모든 조항이 여기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이.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몇 개 약관을 제가 몇 개 담보를 워런티를 검토해 준다고 그랬죠? 대인 1, 대인 2, 자손, 무보험차, 타차 담보 플러스 한 장 특약이 있다면 운전자 범위 한 장 특약까지 가족 한정이든 연력 한정이든까지 검토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7개 담보를 검토를 해줘야 돼. 최소한. 줄이면 담보는 5개. 여기에 나오는 담보가 5개가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제. 머릿속에서 딱 검토 끝났죠? 풀어, 이제. 제가 말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로 하는 내용을 글로 써야 된다는 게 차이죠.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선은 여기서 살짝 좀 지울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양도 양수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이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 우리가 양도 양수를 어디에요? A가 B한테 차량을 양도했어요. A가 B한테 차량을 양도했어요. 이건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량을 양도했어요. 그거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보험사하고 관계예요. 그걸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나세요? 자, A가 B한테 차량을 양도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 물건 팔고 살 때 어떻게? 돈 받지? 너 차 갖고 가. 그러니까 얘한테 점유를 이전하고 얘는 그거에 대한 물건값을 받잖아요. 대금을. 이게 양도잖아. 차량을 물건을 넘겨준 거. 그러니까 양도인, 넘겨준 사람, 양수인,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아. 근데 차량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인 경우에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잖아.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가려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뭐예요? 자동차 등록증이더라고. 등록원부. 그럼 등록원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럼 공무원이 야 이거 네가 산 거 맞아? 라고 하려면 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너 이거 판 거 맞아? 근데 둘이 동시에 출석할 수 없으니까 뭘 줘요? 이전 서류를 주죠. 도장 찍어서. 이전 서류가 B한테 많이 넘어갔어. 차 점유는 당연히 넘어갔고. 그리고 대금이 완납돼야 된다고 그러죠. 대금이 완납. 완납되면 A와 B 사이에 점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점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다. 그래서 점유권이 넘어갔어. 나는 실질적으로 차를 소유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운행자가 아니야. 너는 운행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 같으면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민법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왜?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일으킨 사람만 때리면 되니까. 얘만 때리면 되니까. 민법은. 근데 자배법은 자동차를 너를 위해서 운전했으면 운행했으면 너도 책임져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운전했나? 라는 퀘스천이 때문에 얘가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배상 책임이 없어요. 다 넘겼어. 얘는 배상 책임이 있어. 여기까지 끝. 이게 개인 간에 넘어간 거니까 이게 배상 책임에서 양도 양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험사가 껴있다는 거지. 갑보험사가 이렇게. 갑보험사가. 그러니까 얘는 배상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배상 책임이 없으니까. 난 아무 상관이 없네?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야. 너는 누구니? 우리 보험 든 사람이 우리 편이 배상 책임을 안 졌는데 너는 나한테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상 책임을 져줄 여지가 없다고. 아무도. 근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양도 양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김영 피보험자였는데 차가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보험이 따라가 안 따라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즉 김영 피보험자가 이렇게 얘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얘를 케어해 줄까? 라고 하는 거. 이게 보험 약관에서 얘기하는 양도 양수예요. 즉 김영 피보험자에 뭐가 있어? 변경이 있는 게 양도 양수예요. 보험 약관에서. 그러면 얘가 배상 책임지고 김영 피보험자가 얘라고 뭘 해줘야 돼? 승인을 해줘야지 보험사에서. 야 그럼 네가 김영 피보험자 해라.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받고 얘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죠. 관계가 없는 애지 얘는. 왜 피보험자가 바뀌었잖아. 이게 보험 약관에서 얘기하는 양도 양수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 얘기하는 양도 양수하고 보험 약관에서 양도 양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런데 얘가 이렇게 넘겨서 승인을 받을 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야 승인해줘 그랬더니 응! 바로 이렇게 안 되잖아. 1초 간격으로 안 되잖아. 나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험사도. 그러니까 이게 텀이 있다고 이만큼 텀이. 이거 검토할 시간에 요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요거 사고를 이렇게 이어줄게 이만큼. 요거를 대인 원만 이어줄게.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일시담보 특이하게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예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예명의로. 그래서 요거 커버해 주는 거. 승인이 있기 절차까지 커버해 주는 보험을 일시담보 특약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게 배상 책임의 양도 양수와 보험 약관에서 얘기하는 양도 양수가 다른 거다라는 아주 키포인트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문제 풀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쉽게 풉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했잖아요. B가 B가 B한테 차량을 넘겼어요. 나 차 없어. 그럼 상관이 없는데 얘가 차를 바꿨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에서. 얘는 뭐가 바뀐 거야? 피보험자가 바뀐 게 아니라 차량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관에서는 대체 이렇게 부르고요. 대체. 그러니까 이 차량 대체는 자배법에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되잖아. 이 차를 보고 내가 책임을 지든 이 차를 보고 책임을 지든 나는 책임지는 사람 난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자배법은 안 나와.
근데 약관에서는 차량이 바뀐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가 바뀐 경우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보험 가입할 때 A라는 차를 갖고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피보험 차량이 바뀌었어. 그 쉽게 얘기하면 나 승용차 몰다가 2.5점짜리 덤프 트럭을 샀어. 그 자동차 보험 사고 나가지고 승용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래? 면책? 너 미쳤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지? 그러니까 안 미쳤다 입증하려면 야, 나 차 바꿨는데 자동차 보험 종류를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승낙한다라고 물어보죠. 승낙한다. 승낙. 보험사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승낙하는 기간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이만큼 승낙하는 기간에 커버해주는 담보가 타차 담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다른 차야. 내가 그럼 타차 담보 특이하고 나 그동안은 일시적으로 케어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차량 대체인 경우하고 차량이 양도양수인 경우하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둘이 달라요. 그래서 착각이 이렇게 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죠.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보험사가 어떻게 케어해 줄까라는 조항이 양도양수인데 배상 책임이 있어요? 누가? A가 누구한테? 아까 누구였지? E하고 F한테 이걸 검토해 주는 거예요. A가 E하고 F한테, B가 E하고 F한테. 그 문구 빼버리고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배상 책임이 있는지 B가 A한테 배상 책임인지 모르잖아요. 그 문구만 정리해 주면 이 문제는 다 풀었다. 이제 요것만 알면 된다고. 요것만. 간단하죠? 저는 이제 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써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스킬이라 부른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야, 기술 진짜.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면 그냥 나와요. 근데 A는 각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 계약을 전담보로 그래서 나오죠. 양도약관, 교체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해서 체결했대요.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세팅돼서 첨부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내가 거부 의사 밝히지 않으면 보험사에. E는 의료보험사의 전담보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모보험사 상의 담보는 2억이래요. D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7급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부상 및 C급에 상당하는 장애 피해를 입었대요. E와 F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사망 선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대요. 사망 선호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 사망이란 얘기죠. 그래서 상속은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됩니다. 비속으로.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이건 누가 1,000만 원이냐? 얘가 1,000만 원. 7급이 500만 원 한도래요. 500. 장애가 5,000만 원. 12급이 1,900만 원.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 한도는 대인배상일 담보 한도와 동일하게 체결을 했답니다. 되게 비싸게 주고 체결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배상책임 부담자는 누구? 보상책임 부담자는 누구? 그 다음에 손해액 지급은 어떻게? 이게 첫 문제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의무기한 승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 그린 거. 피보험자 개별 적용할 때는 이걸 그리겠죠. 뒤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주든 제가 이제 여기다 설명할 텐데 써주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필기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고요. 판결은 2015년도 판결입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전문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지 않을 거냐 또? 안 찾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다가 판결을 붙여놨어요. 제가. 뒤에다가. 쭉 읽어보시면 돼요. 판결을.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 상태죠. 이 상태. A, B, C, D 있고 피해자 E하고 F. 여기다 E하고 F도 넣어야 되는데 E, F.
2F. 여기도 2도, 여기 2도 있어야 돼요. 똑같으니까. 얘가 손해액이 얼마예요? 5억인가 아까? 2가 5억이고요. F가 4억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 40점짜리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총 손해액 그리고 위자료 등 포함 이렇게 돼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쯤에는 아마 제가 여기다가 이거 안 줄 거예요. 사망했습니다. 또는 급여가 얼마입니다. 또는 무직입니다. 이렇게만 딱 주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돼 또. 지금 총 손해액 이렇게 줬으니까 이것만 그냥 금액 갖고 계산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그런데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내려면 한 2회나 다음 시간 정도에는 이렇게 안 주고요. 위자료 금액 안 줍니다. 사망인 경우에 장례비 금액 안 줘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자 또는 무직자 또는 직장인 또는 사업소득자 해가지고 월 소득만 딱 던져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계산해야 돼. 응?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나 F가 이렇게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게 뭐죠? 하단에 있는 게 배상책임 영역이죠. 하단에 있는 게 배상책임 영역. 이 상단에 있는 게 무슨 영역이었죠? 보상책임 영역이었죠. 보상책임 영역. 그러니까 배상책임 인정을 다 물어보는 거야. 얘가 운전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켓은 누구야? 총쏠 놈은 운전자지. 제일 가깝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사고 냈니? 너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돼. D는 E나 F에게 운행 책임을 부담하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물어보러 간 거지. 쭉. 왜 사고 냈니? 사장님이 시켜서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사장님이 시켜서요. 사장님이 시켰어? 그러면 1번으로 들어오는 게 뭐야? 민법이죠. 직접 가해자니까.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사장님 누구니 찾아가야지 얘한테. 사장님이 C래. 그래서 얘는 민법의 사용자 책임 검토하겠죠. 바로. 사용자 책임. 그래? 사장님이 운전시켰니? 그럼 너는 너를 위해서 운행한 게 아니구나. 너는 타인을 위해서 운전했구나. 그래서 너는 운전자야. 그죠? 그래서 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민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C한테 물어본 거야. 너는 왜 차를 몰고 조그마한테 했어? 너는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운행자 책임을 지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혼론에 운행 이익이 있거나 운행 지배권이 있거나. 너는 누구를 해서 운전했니? 네 차니? 내 차야. 너는 소유함으로써 차량 사용 관리권이 있으니까 너는 운행자야. 책임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책임지려고 갔어요. 둘이 책임만 지면 되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험사 빼고 개인 간의 책임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보험 들었니? 아니요. 이런 이제부터 이제 이거 복잡해지는 거지. 너 차 누구한테 샀어? 얘한테 샀대. 너는 운행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운행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차량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한 운행 지배권이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럼 운행 지배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려니까 차량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차량 명의가 A로 돼 있더니 차량 명의가. 차량 명의가 변경이 없잖아. 좀 여기까지 쭉. 변경이 없으니까 차량 명의가 A로 돼 있는데 너는 사왔지. 네가 지금 차량을 직접 지배해서 C한테 넘겼지. 그럼 너는 운행자야. 차량을 관리할 권한은 있잖아. 그러면 차량을 소유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간 거지. 또 여기까지. 너도 운행자니 물어본 거예요. 너도 운행자니. 자, 여기서 A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서류 다 넘기고 이전 등록까지 다 끝냈어. 자기 차는. 아까 문제 주어질 때. 대금도 다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운행자로서 그 차량을 지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운행자가 아니야. 그러면 얘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지. 얘가 각각 E하고 D한테 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 또는 운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빼고. 그러니까 개인이 물어주면 돼. 그래서 물어주려니까 보험이 어디 들어있어? 이 차는 아직 갑에 들어있죠? 갑에. 근데 문제 어떻게 됐어요? 문제 이 사건 구입 차량에 대해서 구입차량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돼 있죠? 승인을 얻어. 무슨 차에 대한 승인을 얻은 거야? A가 새로운 차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거지 넘긴 거에 대해서 승인한 적은 없어요. 넘긴 거에. 그래서 A가 B한테 서류를 넘겨줬는데 B가 아직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 3월 1일 날 차를 있는데 3월 6일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거나 최대 15일간은 뭘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시담보 특약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김영 피보험자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일시담보 특약은. 얘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책임지는 일이 없으니까 얘를 케어줄 수가 없고요. 김영 피보험자가 얘가 되고 얘가 다시 넘겼으니까 여기에 끊어진 거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김영 피보험자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인정 안 됐으면 얘는 김영 피보험자, 얘는 승낙 피보험자, 얘는 보유자 이렇게 되겠죠. 대인원에서 피보험자 성을 따지자면.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 이렇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E하고 F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예요? 대인 웜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인 웜. 누구한테서? 갑보험사에서. 간단하잖아. 끝났어. 문제풀이. 그래서 아까 그려준 양도 양수 교차 약관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는 바로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도 양수나 교차 약관은 어디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넘겨준 상태까지만. A가 B한테 넘겨준 상태까지만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이 교차 약관이나 의무동보 일시담보 특약이 어디까지 확장된 거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C까지 확장된다는 판결입니다. 저게. 피해자는 B가 물은 건지 C가 물던 건지 모르잖아요. 피해자가. 누구 목적으로? 얘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약관입니다. 그 약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정리가 끝나버렸어. 정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보험사가 하죠. 을보험사는 쟁점이 없잖아. 운전자가 이죠. 운전자는 이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는 상대 운전자 여기 있잖아. D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배상 책임 물어야 되겠죠. 1번 뭐 물어봐야 돼? 너 운행자님 물어보네. 운행자. 너를 위해서 운전했지. 운행 경위는 안 나오겠지만 소유자도 너고 김영표는 너라며. 너는 운행자 맞아. 너 나한테 책임져. 그러면 네가 뭐라고 그래?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가 걸려? 운행자의 제3면책 요건에 걸리죠. 중앙상 침범이에요. 그러니까 제3면책 요건에 걸린다고. 중앙상 침범은 운행자 책임이 있다. 운행자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죠. 과실에서 저기 끝에 가가지고 신뢰 원칙은 나로 인해서 사고 발생한 게 아니라 네가 사고 냈어요라고 운행자의 제3면책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에 결함이 없거나 결함? 어떻게 밝히지? 제3자가 사고를 일으켰거나 가해자나 어떻게 밝히지? 그래서 제3자 승객 이외의 사람과 승객인 사람과의 면책 요건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3면책. 자백법에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에 이렇게 면책 요건이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나는 책임을 안 질 거야. 이렇게. 운행자 책임을 너한테 부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재수 되게 없네. 얘는. 그죠? 끝났지 게임이. 그러면 얘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죠. 왜? 신뢰 원칙을 위반해서 자기가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과실 100%잖아. 그러니까 뭐 정부 보장 사업이든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지. 얘는 자비 처리하는 거. 근데 그 전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상 처리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검토할 담보가 뭐야? 그게 자손을 검토해 줘야 돼요. 자손. 얘는 무조건 자손을 검토해 줘. 운전자는 자손. 내가 보상 처리를 못 받으니까 대인으로. 그죠? 대인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자손을 검토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D가 본 보험 계약은 없다 이거지. 보험이 없잖아. 커버해주는 보험은 담보는 하나밖에 없잖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밖에. 그러니까 자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동승자가 하나 남았네. 그죠? F가. 그럼 얘가 운행자 책임 물어야 되겠죠? 1번 운행자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운전했지. 내가 거기에 네 차량에 잠시 호의로 탄 거야. 차량 동승자니까 호의로 탄 거야. 라고 하니까 이가 너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잖니.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 그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 그래서 뭘 검토해 줘야 된다고 여기서는? 친족의 타인성을 검토해 준다고 했죠. 친족의 타인성. 친족의 타인성을 검토해 주려면 앞단에 뭐가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공동운행자 개념이 들어와야겠죠. 공동운행자의 개념에 공동운행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차량을 평소에 이용했고 차량 대금을 내가 납부했거나 보험료, 자동차 유지 관리 비용을 댔거나 때때로 썼거나 등등 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앞에다 다 깔아줘 버렸어. 뭐라고? 면허가 없어서 얘는 운전을 못해요. 아 그러면 너는 이 차량에 대해서 지배 권한이 전혀 행사할 수 없으니 너는 남이다. 이거 남. 남이니까 너 물어줄게. 그래서 을보험자 입장에서 얘는 김영 피보험자고 대인원 면책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인원은 면책조항은 없잖아요. 물어줘야 되잖아. 대인원은 면책조항이 없어요. 대인2 물어주려고 하니까 어디 걸린 거야? 가족사상이 걸렸죠. 가족사상이 걸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자손으로 가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전체로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보상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대인원, 여기도 대인원만 받아. 대인원만 받으면서 을보험사에 전담보로 들었으니까 뭐 검토해줘야 돼? 별도로. 무보험자 상해담보 검토해줘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보험 차량이라 함은 개념 써주면서 나한테 가해한 차량들, 나한테 가해한 책임지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아예 안 했거나 대인원만 가입되어 있거나 대인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거나 아예 모르거나 도망가 버려 못 잡았어 그러거나 라는 거는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에 해당되고 무보험차로 인해서 김영 피보험자와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군에 해당되고 더군다나 김영 피보험자동차의 탑승 중이었으므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해당돼서 무보험차 상해담보 한도 얼마? 2억 원 내에 보상을 해줍니다. 다 끝났죠 이제 검토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얼마 받아? 5억 받아야 되는데 한도가 얼마야? 1.5억이니까 2.5억 받고 대인 1 4억이니까 한도가 얼마야? 1.5억 받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먼저 검토해 주죠. 항상 금액이 제일 크니까 금액 큰 거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5억 받아야 되는데 대인에서 1.5억 받았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 빼면 얼마냐? 3.5억이죠. 근데 한도가 얼마야? 2억이네. 2억. 얘도 똑같지 뭐. 4억인데 1억 5천 하니까 얼마지? 우리 숫자 계산이 안 되지 나는. 2억 5천이냐? 2억 5천. 한도가 2억이니까 2억. 이렇게 계산하거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전부 해서 갑한테 구상하거나 이렇게 어느 걸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구상하거나 아니면 맨 끝에 구상한다는 말을 별도로 써주거나 을보험사로부터 전액 딱 받고 내가 구상합니다라고 써주거나. 자 그러면 F는 또 자손도 되죠? 아까 여기 자손.
자손도 둘 다 되잖아. 그럼 자손도 검토해 줘야 되겠죠. 손해액이 얼마야? 5. 1.5쪽 받고 초과 또 얼마 받았지? 2억 받았고 빼주고 나머지 금액 자손 얼마냐 그러면 3.5, 1.5, 1.5 받겠네 또 자손 해주면 되죠. 둘 다 4억짜리 넣어줘. 4억 마이너스 1.5억 플러스 2억 그러면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받겠네. 근데 아마 교재에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아마 자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나도 빼먹었을 거야 아마. 지금 생각났어.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의료회사에서는 대인 원이 의료회사에서도 대인 원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1.5, 1.5 해서 빼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A 갑회사에서도 대인은 1.5 나가고 저쪽에서 1.5 아니 무보험은 어차피 대인을 빼는데 지금 이게 얼마였죠 아까? 2.5억이죠? 2.5 맞죠? 이 사역에서 지금 빼면 2.5억이잖아요. 여기 대인 원 F는 대인 원도 줍니다. 1.5억 1.5억 받을 수 있어요. 대인 원으로. 예, 받는데 어디서 빠져요? 무보험처에서 다시 빠지겠죠 금액이. 금액은 똑같아요. 결론은. 여기서 2.5, 1.5억 받았잖아요. 네. 저기서 네. 여기서 1.5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억. 예, 여기서 3억 빼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억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 맞아요. 최근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있죠? 예. 3억 빼고 거기서 이제 무보험 남은 예, 맞습니다. 2014년도 이후 판결은 양쪽에서 각각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물어보고 맞습니다. 예. 그거 빠먹었어요. 예.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질문. 문제는 예, 답은 아니요. 답은 조금 감점이 있겠죠. 예. 무보험 처리하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쭉 빼주고 맨 마지막에 금액만 빼주면 여기서 무보험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금액이 제일 크니까. 무보험으로. 얘는 무보험이 한도가 2억이니까요. 2억에서 빼주는 게 낫지. 1.5에서 빼주다 보면 나중에 빼줄 금액이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1 맨 먼저 해주고 대인 2 해주고 그 다음은 바로 무보험 해주죠. 근데 그 전에 타차담보가 있다면 타차담보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순서가. 왜냐하면 대인 1하고 대인 2하고 타차담보는 대인이니까. 그 다음에 무보험차하고 자손은 상해보험이라 맨 뒤에 써주시는 게 더 낫다. 공제 때문에 그래요. 공제 때문에. 공제 때문에. 앞부분에 무보험을 안 써주면 대인 1부터 써주기 하게 되면 공제할 금액이 확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공제할 금액을 미정으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순서는 근데 문제는 어느 거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리고 설령 맨 끝에 지급보험금이 틀려도 합격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급보험금이 꼭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만 맞으면 돼. 과정만. 이렇게 풀었어요라고 과정만 맞으면 과락은 안 줘요. 합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 내가 답 틀렸어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산 문제는 그게 답을 맞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한데 답이 틀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죠,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로 하니까 이게 쉬운데 여러분들은 이걸 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끔찍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많이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살을 좀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안 써줬다가 이걸 바가지로 몰아서 제가 목자 정도는 잡아줘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률상 배상 책임 조항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검토해줬죠. 여기다 한 줄씩 다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해가지고 피보험자성 검토를 먼저 해줬죠, 쭉. 그래서 요게 다 이거 검토 이게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명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이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목차만 그냥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을보험사의 피보험상 검토, 김영 피보험자인지 가족사상 여부, 모보험차 적용 여부 이렇게 써주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목차 잡아준 거예요, 이게. 목차. 잡아주고 나중에 지급보험금, 갑보험사에서 지급보험금, 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써주시면 된다. 그다음 이거 빠졌네? 상속. 아까 1대1로 그죠? 상속해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대인일 초과금액 CD에 대해서 구상하든 아니면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차액만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 쓰시는 거는. 근데 보험사에서는 대체로 다 구상을 해요. 따로따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구상 문제로 정리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판례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상 운행 지배를 취득한 양수인. 여기서 누구예요? B가 제3자한테 양도. 3자가 누구예요? C에게 양도해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적용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시험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내기는 되게 좋은데 이 시험 문제는. 문제 내기는 되게 좋고요. 한번 조금 더 꼬우면 옛날에 그 일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약간 살짝 더 꼬아요. 이게 옛날에 내가 약간 예를 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자동갱신. 문제가 2020년 1월 1일이잖아요. 자동차 보험 체결한 걸. 이거를 자동갱신이다라고. 전 보험이 자동갱신이었고 2020년 뭐 분할이든 뭐하든 요 기간하고 짧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문구 하나만 적어주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옛날에 제가 한번. 안 들었나? 요거를 문제를 싹 바꿔요. 자동차 보험을 2020년 2월 1일경 가입하고 요게 자동갱신 특약에 붙어 있다는 자동갱신. 자동갱신 특약에 붙어 있는데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았다. 보험료가 이체. 그리고 3월 1일경에 자동차를 넘겨줬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여기 승인을 싹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죠?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이 갱신됐어요? 안 됐어요? 자동갱신 특약에.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따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동갱신 특약 또는 분할납입 특약인 경우에는 납입 최고를 해야 되고 납입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이 보험계약은 유효한 보험계약입니다. 라는 걸 문구를 써주셔야 된다고. 유효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시험 문제를 왜 내겠어요? 유효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 지급보험은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문제는 무조건 부책이구나 라고 하라고 그랬죠. 연책이다 그러면 답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부책이구나 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게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인이 없다. 여기 만약에 아직 승인 절차 중이 아니라 승인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아예 안 넘어간 거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자배법에 의해서 커버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아져요. 근데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문구가.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앞에 배상 책임부터 지급보험금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 판결내까지 모든 문제가 이 한 문제 안에 올인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40점짜리 문제예요. 됐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